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지금이 11월인데요. 현재 교재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떻게 교재가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교재 사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교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원장님들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교재를 운영하고 사용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재를 사용하는 능력, 그거죠. 이게 결국 뭐냐? 수업하는 능력이죠.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최우선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된다면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교재의 특징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여러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의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 약간 이 교재를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할 테고, 사용해본, 수업을 해본 경험도 필요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자꾸 결합하셔서 이 교재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실력이 늘겠죠. 이걸 잘 다루는 훈련이 우리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응용해서 사용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학원과 우리 수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교재를 조금씩 개량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 스타일로 바꿔보기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완벽한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마다 조금씩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교재에 없는 내용은 서브노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내용을 조금씩 가미해 보는 겁니다. 나 스스로 교재를 업그레이드 한다 생각하시고 개량해 보는 거죠. 세 번째, 학생의 상황에 맞게 교재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오늘도 제가 교재 사용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원칙은 원칙이고, 아이들마다 조금씩 운용하는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읽기가 필요한 아이가 있고, 쓰기가 필요한 아이가 있죠. 읽기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반복 읽기를 시킨다든지, 쓰기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따라 쓰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의 상황에 맞게 교재를 운용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한테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설명드리기가 좋죠. 네 번째, 이게 좀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사용 능력.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시중에 독서 논술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양한 브랜드 대표분들도 조금 만나봤고, 또 그 교재도 분석도 여러 가지 해봤고, 이 과정에서 저도 학원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큰 브랜드에 의존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독자적인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것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 브랜드, 큰 독서노출 브랜드가 있죠. 거기에 가면 시스템이 너무 섬세하게, 빠듯하게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요. 게다가 또 뭐 교재 비용이라든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용료 있죠. 사용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럼 내 수익이 적어지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독자적 브랜드를 갖추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어떤 브랜드를 쓰시든 간에 저희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교재를 쓰되 이걸 가지고 나 스스로 우리 학원을 운영해 간다. 독자적 브랜드를 갖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 입장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브랜드 대표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크면 좋은 점이 뭐예요? 홍보 효과를 줘요. 이 브랜드는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봤는 브랜드래? 그래서 홍보하기가 좀 좋네? 홍보 효과가 있죠. 그걸 바라보고 그 브랜드 교재를 사용하고 그 브랜드 간판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그걸로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어때요? 1년만 지나봐도 너무 온실의 폭이 좁아서 와, 이건 아닌데.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건 뭐지? 수입도 많이 가져가 버리고 내가 뭐 이거 종신노예 계약도 아니고 뭐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때 뭘 느낍니까?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실력도 늘고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 재밌다. 그 노하우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과 재미와 보람이 함께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브랜드, 뭐 저희도 작은 브랜드입니다만, 작은 브랜드의 장점은 그 운용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거든요. 제한이 적어요. 제약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재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지? 길을 이렇게 딱딱 만들어주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참 좋을 텐데 왜 그런 걸 잘 안 해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브랜드가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여기 계속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바쁘시다 보니 이런 걸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게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설계해 주죠. 그 삶은 따라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주체적으로 수업을 하고 내가 우리 학원과 수업을 이끌어 간다라는 관점에서 교재를 쓰고 교재를 응용하고 만들어 가십시오.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누구도 내 노하우를 따라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교재 연구 많이 하시고 아이들 수업에 집중하시고 아이들이 뭘 잘하나 어떻게 하면 실력이 좋아지나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노하우를 구축하시고 연구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교재 사용하실 때 고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항 좀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큰 틀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학생의 학습 능력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학습 능력과 태도가 좋은 경우에 자기 학년보다 높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끔 원장님들이 뭐 레벨 3이면 꼭 3학년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재를 조금만 보시면 학생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교재를 써야 될지 감이 오세요. 이건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범한 경우에는 낮은 교재, 기본적인 교재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살짝 한 단계 낮은 단계를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왜냐? 그래야 높여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요거 썼는데, 2달 만에 이거 올랐다고요? 좋아하시거든요.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단계를 높여놓으면 어때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심지어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절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낮추어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기초를 쌓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좀 공부 잘한다는 애 있죠. 약간 자기 거만함? 약간의 거만함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요것도 살짝 눌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은 해주되 살짝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학생의 선호에 따라 한국사, 비문학 쓰기 등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선호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좋아하는 비중을 조금 원래 시작할 때는 재밌어야 되니까 그 좋아하는 걸 따라주되 기본적인 걸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가 능력이 어땠는지를 판단할 기회나 시간을 많이 갖기 힘들죠. 그렇더라도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논술로 이렇게 모듬식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파악이 쉽거든요. 비교가 되니까. 한 시간에 해봐도 거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학년제로 수업을 하면 이걸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원장님들이나 선생님이 무학년제로 수업을 하시더라도 수시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리딩 하이를 문제를 풀어오고 읽고 가져왔어요.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몇 번만 질문해보면 알거든요. 얘가 제대로 읽네, 제대로 안 읽네, 안 해, 모르네. 일반적으로 제대로 안 읽은 애는 몰라요. 모르는 애는 아직은 실력이 좀 부족하자라고 판단이 되죠. 대부분 그래요. 물어봐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 봐도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거 안 해도 몇 번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 그렇고 다음날 또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이게. 그 확인을 계속 하셔야 뭐가 돼요? 부모님하고 상담이 가능해요. 부모님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고 믿어요. 학습 능력이 탁월하고 의대 가고 서울대 갈 거라고 믿어요. 모든 학부모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걸 깨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노하우를 연습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학년이 어릴수록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학년이 어릴수록 기초 단계를 정확하게 밟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 주시면서 그렇게 설득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누구가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읽기 훈련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아직은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훨씬 더 유리하죠. 듣기도 좋고. 학생 능력에 대한 판단, 이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 수업 시간 횟수와 의 내용인데요. 몇 번 하는 게 좋으냐? 많이 할수록 좋죠. 많이 하는 곳은 제가 저희 교재를 쓰시는 학원이 많이 하는 곳은 주에 세 번씩 합니다. 적게 하는 곳이 한 번이죠. 한 번에서 세 번이에요. 가능하면 두 번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어릴수록 그래요. 저학년일수록 조금 유리하니까 많이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상, 4시간 이상 수업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한 번밖에 못한다. 그럼 최소한 두 시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설계를 해 주십시오. 양이 중요합니다. 주 3회 6시간도 부족해요, 사실은. 공부는 양입니다. 웬만한 머리 아니면 양을 못 이겨요. 고등학생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애하고 3시간 공부하는 애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12시간 공부하는 애가 무조건 이깁니다. 12시간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서강대 이상 웬만하면 다 가요. 정말로 12시간 공부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공부는 양입니다. 세 번, 3번. 학부모나 학생의 목표. 요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학부모님 목표는 뭐고 학생의 목표는 뭔가. 그 개인적인 동기가 뭐냐, 목표 수준이 있느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읽기, 쓰기, 한국사, 비문학 등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 그걸 잘 파악해서 교재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읽기, 쓰기, 한국사 등
요구에 맞게 교재 진행하면서 읽기 쓰기에 대한 기본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기초 과정을 함께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누차게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드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로드맵이 필요해요. 우리 학원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설계입니다. 학원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원장님 늘 중요한 건데요. 학원의 로드맵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들어온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이렇게 갖추어서 이런 학생을 만들 겁니다. 이게 로드맵이죠. 여러분, 과거 보내는 이 과학 학원들 아시죠? 과거에 많이 보내는 과학 학원들이 있어요. 과학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과학 전문 학원이에요. 그 학원의 컨셉은 정말 단순해요. 뭐예요? 과학 실력 높여서 과학 고등학교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선명한 게 없죠. 그러면 과학 공부 잘 시켜서 과학 고등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님은 무조건 거기 보낼 거잖아요. 그 학원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설명을 하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2, 3학년 때는 이걸 해요.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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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로 로드맵이 나와 있죠. 그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님이 나는 이 학원에 이에 맡겨도 되겠어. 이게 판단이 되죠. 그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건 학원 성격마다 다 달라요.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이 학원 설계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학부모님은 몰라요. 절대 학부모님을 설득시키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로드맵이 없는데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요? 없죠?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로드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초등 위주로 공부를 시키시는 학원들 계시죠? 그러면 이 학원의 목표는 뭐예요? 초등 교육의 기초를 다져서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목표가 되겠죠. 이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중등 위주의 학생을 많이 두고 있는 학원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는 중등에서 우리는 뭐 논술학원이고 읽기 전문 학원이니까 읽고 쓰기 논술이니까 수학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 영어를 제외한 다른 학문의 기초와 학업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서 내신을 높여드립니다. 내신이 높으면 자연히 좋은 고등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할 테니까 이런 특색 있는 선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학부모님 오셨어요? 이 학원의 특성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저희 학원은 초등학교 기초를 쌓아서 중학교 때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학원의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읽기와 쓰기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그게 이해력과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이니까. 이해력,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이 높은 애가 뭘 해요? 핵심을 잘 찾아내고 그걸 말과 글로 표현을 잘하고 문제도 잘 풀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높으니까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설계를 하셔야 돼요.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이런 수업을 하고 3, 4학년, 5학년 때는 이런 수업을 하고 5, 6학년 때는 이런 수업을 해서 졸업할 때 되면 이런 수업을 때문에 이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보여주셔야 되죠. 물론 부모님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을 논술학원을 보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별로 로드맵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그럼 우리 애는 이 학원 보내면 이런 걸 얻을 수 있겠네? 몇 년 정도 보내면 이걸 할 수 있겠네라는 느낌을 주셔야 되죠. 그걸 설계하시고,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설득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없죠. 그러면 상대방도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려면 교재를 알아야 되고, 이 교재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계속 좋아져야 돼요. 느낌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보실 때 이 틀을 가지고 계속 보시고 계속 운영하시고 만지시고 설계하시고 아이들마다 조금씩 바꾸어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교재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재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교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메이션이 갖춰져 있습니다. 리딩 하이는 읽기 교재고, 안상훈 교재는 논술 쓰기 교재죠. 한국사가 지금 고학년 과정은 5권으로 개발이 끝났고요. 저학년 과정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11월 초인데 한 권이 개발이 끝났고, 2권이 이번 달에 또 개발이 완성돼서 출시가 됩니다. 1, 2권은 12월 달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12월에는 방학이 시작되는 달이니까 한국사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교재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는 비문학 교재인데 이건 지금 개발이 들어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저학년과 고학년, 저학년이라면 보통 3, 4학년을 말하고, 좀 똘똘한 2학년도 쓸 수 있어요. 고학년은 5, 6학년을 말합니다. 2, 3, 4학년, 2, 3, 4학년과 5, 6학년용, 저학년과 고학년용 비문학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1월 출시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 쓰기왕은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해서. 갈래별 글쓰기 교재입니다. 5가지 이 계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좀 세분화 시키면 이 교재를 어떻게 운용하실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재의 특성을 아셔야 되죠. 읽기 교재는 리딩하이고, 논술 교재는 글답이죠. 그래서 글답은 논술이니까 하이 클래스란 말이에요.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원래 어디 가든 논술 교재는 최고 수준 교재입니다. 짧은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안상한 글답은 최고 높은 수준에 놔두시는 게 맞아요. 그럼 기초는 뭐예요? 리딩 하이가 기초죠? 가장 아래 단계에서 시작하는 교재로 놔두시는 게 맞죠? 리딩 하이를 가장 아래에 안상은 글답 논술을 가장 위에 올려두고 그 사이에서 한국사, 비문학, 쓰기와 이런 교재들을 자유롭게 운용하시면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공부시키시면 되는 거죠. 이 큰 틀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자,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리딩 하이를 6개월 이상 사용해서 읽기 기본 능력을 훈련 후에 쓰기왕이나 글답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리딩 하이가 읽는 훈련이죠. 기본 훈련이에요. 6개월인데 사실 6개월로도 부족하다는 말씀드렸죠. 사실은 1년 넘게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이걸 뭐 다음 단계로 올려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런 걸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은 설득 단계에서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책 한 권 읽었다고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좋아지지 않죠. 뭐 20권 읽었다고 좋아지지 않죠. 한 200권쯤 읽으면 좀 나아져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학습 기초 능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교재를 쓰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 훈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책 200권 읽어서 학습 능력을 갖추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2, 3개월 후에 서기광이나 한국사기나 글답이나 이렇게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똘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이건 가서 보면 알아요. 어릴 때 봐도 알아요. 얘는 어디 가겠네.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런 애들 외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읽기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다른 교재를 조금씩 섞어 쓰는 거죠. 읽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
1년 이상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학년 한국사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면서 다른 지식들도 함께 공부해 보면 교재를 다양하게 쓰니까 좀 순환이 되죠. 집중력도 조금 생길 수가 있고. 한국사 저학년 수업은 리딩 하이와 함께 진행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고학년용은 5, 6, 5학년 이상 학습 태도가 갖추어진 학생에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사가 원래 5학년 2학기 4회 수업에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학년 한국사를 저학년이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고학년도 사실은 이 수준이 6학년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다루는 교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학년 아이들도 한국사를 전혀 다뤄보지 않은 아이들은 저학년 교재를 한번 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한국사니까. 이건 어, 단계하고 크게 상관이 없이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중학생들도 어 한국사 있죠. 뭐야 이게 Y 한국사 그걸 읽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그 만화책을 읽고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 예, 그게 어떤 책이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글답 교재는 논술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최종 목표가 저기 있어요.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논술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당겨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학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같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운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교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주 2, 3회 수업을 하는 경우 리딩 하이, 비문학, 한국사, 그리고 쓰기와 이걸 조합을 해서 진행할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이 상황에 맞춰서 어, 리딩 하이는 기본적으로 쓰시고 한국사를 쓰실지 비문학을 쓰실지 이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리딩 하이를 몇 달 쓴 후에는 쓰기 연습을 해야 되죠. 네, 쓰기와 갈래벽을 쓰기 연습을 함께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주 1회를 수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한 2시간 이상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리딩하이 수업을 충분히 하신 후에 비문학이나 한국사, 쓰기왕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리딩하이만 2시간 했다가 한 달, 2달 정도. 그러다가 3개월 차부터는 리딩하이는 1시간만 하고 한국사나 쓰기왕을 1시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은 다른 걸 하니까 아이들가 재밌어 하잖아요. 그 다른 공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운용의 미를 좀 발휘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 원칙과 권장 사항입니다. 아이들마다 달라요. 학원마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좀 논의가 필요하시고 상의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교재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기왕 교재가 지금 개발이 끝났거든요. 원래 2권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2권까지는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권 개발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구가 더 있으시면 2권도 개발할 계획인데 굳이 2권을 안 쓰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일기 생활물을 엮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편지 자기소개서, 독서 감상문, 기획문, 설명 주장하는 걸 시쓰기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섹터에서 10권이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 일기생활문, 심화 일기생활문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본은 3, 4학년용으로 만들어졌고 심화는 5, 6학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3, 4학년이면 나는 3, 4학년에게 일기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일기생활문 기본을 가르치시면 돼요. 우리 학원의 아이가 5학년이다. 그러면 편지 글을 가르치고 싶다. 그럼 편지 자기소개서 심화편을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5학년인데 얘가 쓰기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기본 일기생활문 혹은 편지 자기소개서 기본편을 쓰십시오. 고학년이라고 해도 이 쓰기 연습이 전혀 안 되는 아이는 기본을 쓰셔야 돼요. 3학년인데 좀 쓴다. 심화편 쓰지 마십시오. 기본편 쓰십시오. 글쓰기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심화를 쓰시든지. 아마 기본만 쓰셔도 충분할 거예요. 뭐 기본이나 심화 하나만 쓰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시는 원래 기본 심화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본 심화 각각 한 권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세트가 전부 2권씩이에요. 기본 심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아이들 글쓰기 가르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원장님들, 선생님들 손이 덜 가게 교재를 만들려고 애를 좀 썼거든요. 이 무학년제 수업도 가능하니까 한번 시켜보시고요. 대신에 리딩 하이보다는 이 손이 조금 더 가기는 하실 거예요. 쓰기 수업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따라쓰기 연습 많이 시키시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쓰기 왕은 1차 개발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저학년 한국사가 있습니다. 이야기와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사, 저학년 한국사인데, 요건, 똘똘한 2학년부터 3, 4학년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5, 6학년용도 한국사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그냥 쓰십시오. 제가 저학년 3, 4학년 한국사 수업도 해봤고, 5, 6학년들 한국사 수업도 해봤는데, 3, 4학년이나 5, 6학년이나 한국사에 관해서는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몰라요. 한국사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해본 친구들이 아니면 거의 3, 4학년이나 5, 6학년이나 한국사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온다 하더라도 저학년 한국사를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권은 개발이 끝났고 2권은 1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1권 샘플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매월 한 권씩 출시될 예정이라 보세요. 11월인데 1권, 2권이 출시가 됐죠? 그럼 12월에 3권이 출시가 됩니다. 1월에 4권이 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착착착 출시가 되어서 총 10권 개발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26년 개발 예정인 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비문학, 비문학 교재 나오다 말씀드렸죠. 비문학 교재입니다. 요거는 과학 있죠? 교과서 과학. 사회 있죠? 도덕 있죠? 비문학을 대표하는 세 과목이 과학, 사회, 도덕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사를 넣어놨어요. 시사는 과학, 사회, 도덕 중에서 우리가 이게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뭘까요? 이 세 과목 중에서. 당연히 과학입니다. 과학이 어려워요. 사회, 도덕은 쭉 읽으면 이해는 돼요. 과학은 읽는 것만으로 이해는 안 되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개념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사를 넣어서 과학을 조금 시사와 함께 부가해서 심화시켜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느낌 오시죠? 비문학만 하는 거예요. 국어 아니에요. 문학 작품 읽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전혀 안 들어가요. 이건 교과서 공부입니다. 그래서 100% 교과 연계입니다. 과학 교과서가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 교과서가 한 10종 정도 되죠. 그 과학 교과서를 다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과학 교과서에 가르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도덕 기본 개념이 있죠. 기본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학습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시키는 교재입니다. 이건 무조건 교과예요. 3학년 교과서, 4학년 교과서, 5학년 교과서, 6학년 교과서에 있는 교재 내용을 전부 가지고 와서 교재에 다 넣는 거예요. 그걸 공부합니다. 10권 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학년용 10권, 고학년 10권이에요. 저학년용 10권을 공부하면 3학년, 4학년 교과서에 있는 과학, 사회, 도덕을 전부 공부합니다. 고학년용 비문학 10권을 공부하면 5학년, 6학년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전부 공부합니다. 이해하셨죠?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10권의 교재에 다 넣는 거예요. 국정교과서와 금정구 교과서를 전부 분석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요. 교과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10월 안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1권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11월 안에.
이거는 개발이 되면 개발 과정과 함께 차츰차츰 공개할 예정이고요. 중등 비문학도 추후 개발 예정인데 이건 추후예요. 내년 넘어가야 돼요. 올해는 저개발 저학년용, 고학년용 만들어 갈 계획인데 이 고학년 교과서가 개편 예정이라서 1월에 출시가 될지 2월에 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12월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나와야 고학년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1월 혹은 2월이 되어야 고학년용은 나올 것 같고요. 중등은 내년 하반기쯤에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교재는 너무 많은데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많이 나와도 또 원장님들께서 쓰시는 것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 교재가 너무 많으면 중등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교재가 뭐가 있냐? 요약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두고 텍스트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훈련이에요. 쓰기에 가까운데 논술 훈련에 가깝죠. 이건 논리적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재라서 꼭 만들 겁니다. 이 서브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전 논술 교재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문 고전 강좌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또 강의가 있죠. 교재가 수업이 진행될 건데 요걸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이 교재를 이해하고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학년 초등 논술인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한권 읽고 교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직접 읽지는 않고 제가 노인과 바다가 보통 한 150쪽 정도로 구성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 150쪽 정도 되는 내용을 조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30쪽 정도로 줄거리와 대화와 주요 내용을 싹 재정리해서 교재에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재만 읽어도 책을 읽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논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고학년 논술입니다. 책 읽고 논술을 하는 걸 교재로 이렇게 집약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시기는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고요. 서술의 대가 가칭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등 서술형 답안을 쓰는 방법, 시험 대비죠. 이 교재도 필요해서 한두 권 만들 예정입니다. 공부머리 훈련 교재, 요건 최근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교재 필요할 것 같아서 머릿속에 담아둔 내용인데 아이들이 공부머리가 없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학년 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공부머리 훈련 교재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걸 쉽고 재밌게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저학년 교재를부터 우선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 만들 계획이다. 계획 언젠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요것들 중에 시작할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미네르바 교육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 인문학 지도사 과정 저희가 이제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사용하고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해 이것도 일반 한번 해봤고요. 독서의 이해와 독서법 이것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미네르바 교사 양성 과정 이거 한번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은 요걸 진행할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한국사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고, 논술 교사 양성 과정, 글쓰기 지도 과정인데, 이것도 한 5시간 정도 해서 논술을 지도하는 훈련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동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한 번 더 체계화시켜서 또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량 향상 과정으로는 고정 강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걸 계속 해나갈 거예요. 지금 1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쓰기 과정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가지고 시간이 되면 원장님들과 선생님이 음, 본인의 글쓰기 능력을 훈련하실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착착 진행해 갈 계획이니까 미네르바 교육 과정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제가 조금 발품을 팔아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내사항은 홈페이지가 제작 중입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완성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우리 한국사 샘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 어디 갔나요?
메타 한국사 보이시죠? 스토리 한국사라고, 이 표지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이는 거 보니까 보이시고. 표지 지금 보고 계세요. 스토리 한국사 해서 1권 선사시대에서 고대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2학년 조금 똘똘한 아이부터 3, 4학년용이다. 그리고 5, 6학년도 뭐 쓸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좀 보겠습니다. 요 캐릭터가 있어요. 도리라는 호랑이죠. 캐릭터가 있고, 유리라는 남자아이가 있고, 덩만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들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이 표지가 안 보이세요? 표지가 안 보이시면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표지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공유를 어디 갔나? 이걸 걸어보면 되죠. 자, 이제 보이시죠? 네, 스토리 한국사 표지고요. 캐릭터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 있고 남자아이 유리 있고 여자아이 등만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 도리가 이 학습을 진행해 나갈 거고 유리와 등만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구성해서 교과가 진행이 됩니다. 차례 1권이에요. 당군 신화 곰과 호랑이의 선택.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다고? 아주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백성을 돕는 방법, 진대법. 요게 교재 1권의 네 가지 챕터 주제예요. 한 번 왔을 때 하나씩 공부해서 네 개를 공부합니다. 주 1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옛날 옛적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었대. 그런데 과연 어느 동물이 사람이 되었을까? 덩마리가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정말 유아틱하게 만들어놨죠. 어린 친구들 대상이니까. 당군 신화가 뭐 꼭 당군 신화를 안 읽어도 아는 아이들은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군신화 이야기 읽기가 조금 나와요. 당군신화를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핵심 정리도 여기 있죠. 오늘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다음번에 요 2권까지 나오면 교재 사용 방법하고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에 괄호를 넣어가지고 어떤 말이 들어간지를 쓰는 거예요. 빈칸을 채워볼까요? 가로 넣어서 채워 쓰는 거. 반복 훈련입니다. 말풍선 채우기가 있어요. 앞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요 말풍선을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해 보는 거죠. 생각 톡톡. 곰이 잘한 점은 무엇일까? 호랑이는 왜 실패했을까? 곰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군 신화에는 어떤 가르침을 줄까? 이걸 한번 간단히 써보는 거야. 자기 생각을. 선택의 시간.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책을 계속 읽어야 아니야 게임할 거야 뭐 이런 거 써보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나는 퀴즈와 이건 오늘 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단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선물 하나 주시면 돼요. 말풍선 채우기 있습니다. 요 그림 속에 요 말풍선이 교사용이라서 빨간 글씨가 있는데 원래 말이 없어요. 이 말풍선을 넣어서 이 그림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환웅은 왜 땅으로 내려왔을까요? 그 목표를 여기 써보는 거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자, 나도 도전. 요 사다리 타기 게임도 있어요. 사다리 타기 게임 해가지고 걸리면 요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기.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에 맞게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당군시나 이야기 공부했죠. 그걸 1, 2, 3, 4, 5번 순서대로 한번 써보는 거고, OX 퀴즈도 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 넓히기 코너도 있습니다. 내가 곰처럼 끈기 있게 해낸 일이 뭐가 있을까 써보는 거예요. 당군 신화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역사적, 뭐 신화적 지식도 있지만, 곰은 좀 끈기가 있었고, 호랑이는 끈기가 없었죠. 결국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건 누구예요? 끈기 있는 사람. 아, 끈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생활 속에서 넓혀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정리하기는 짧은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배운 점을 써보는 거예요. 5분 30초짜리 영상이에요. 요걸 보고 여기서 배운 점을 아래에 써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 스마트폰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은 활동입니다. 마인드맵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환웅, 환인, 웅녀, 당문호, 한금, 이 빈칸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 써볼 수 있거든요. 이거 구조화 연습입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거죠. 구조화 연습.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사진을 찍듯이 확 인식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납니다. 그럼 2권은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다고 8조법 공부해요. 예, 아주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동해, 옥저 이런 거 공부해요. 진대법이 뭐지? 고구려에서 진대법을 했죠. 을파소가 있잖아요. 이게 뭐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권이 끝납니다. 이게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번에 요 한국사 교재 개발이 1, 2권이 끝나면 1, 2권을 엮어서 자세하게 사용 방법하고 개발 내용, 목차까지도 한번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